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4,122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젠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앞자리 수가 또 바뀌었는데요. 재택 치료자도 17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택 치료자 등 확진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자, 여야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대로라면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한데요. 그 이후에 저녁 7시 30분까지 1시간 반가량을 확진자용 투표소를 따로 열자는 겁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이젠 투표 형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751명 발생해 전날보다 4,100명 늘면서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경원선 연천 연장선이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인 가운데 지역에서는 셔틀 전철 운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코레일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주 옥정과 포천을 잇는 7호선 건설 사업이 연내 실시 설계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포천시는 옥정 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주 장흥 계곡 등 11개의 청정 계곡이 관광 명소로 육성됩니다. 이들 계곡에서는 계절별 특색을 담은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751명 발생해 전날보다 4,100명 늘어나며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924명 등 6개 시에서 1,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고 의정부 515명, 양주 225명, 포천 218명, 동두천 129명, 연천 39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44,852명으로 전날보다 1,148명이 줄었으며 사망자는 5명으로 전날보다는 2명이 줄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2.2%로 전날보다 0.1%포인트 높아졌고 의료기관 병상 가동률은 44.8%로 전날보다 0.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양주 옥정과 포천을 잇는 7호선 건설 사업이 연내 실시 설계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포천시는 옥정 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연내 실시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지도 56호선 군내 내촌 도로 건설과 지방도 360호 하송우리에서 마산 구간 공사 등 현안 사업들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말에 연천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립니다. 경원선 연천 연장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코레일이 연천 구간을 셔틀 전철로 운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코레일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원선 연천 연장 사업은 현재 동두천 소유산까지만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을 연천까지 잇는 사업입니다. 용산에서 연천까지 1시간 40분, 하루 왕복 88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선 동두천에서 연천 구간이 셔틀 전철 형태로 운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연천군의회가 최근 발표한 결의문입니다. 군의회는 경원선 전철 연장 사업이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코레일이 셔틀 전철 방식으로 운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는 그러면서 셔틀 전철 운행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 열차를 6량짜리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초성역에 6량이 들어갈 수 있는 폼을 내리는 것을 만든 거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셔틀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 거죠.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연천 구민들은 동두천 소유산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다가 이곳에서 6량짜리 셔틀 전철로 갈아타야 연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연천 직행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코레일은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은 헬로티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구간의 예측 수요와 통행 패턴, 운행 시격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열차 운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열차 운행 계획은 개통 2개월 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또 6량짜리 열차를 발주한 이유는 운행 간격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성훈 의원은 최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만나 당초 계획대로 연천까지 10량 직결로 연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도 만나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요즘은 기침 한 번 하는 것도 주변에 눈치가 보이죠. 자, 그래서 한 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는 기침으로 천식 환자들의 괴로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홈술족이 늘고 또 도수가 낮은 주류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천식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의 호흡기내과 모은경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겨울에 천식에 취약한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 천식이 악화되기가 쉽거든요. 그 외 또 독감 바이러스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이 많이 증가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천식 발병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사실 사춘기 이후에 이 천식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어서 조금 환경적인 요인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미세먼지나 공기의 질만을 좀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술, 맥주나 와인 같은 도수가 높지 않은 주류가 천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여러 술에도 들어있지만 특히 와인에는 산화 방지제인 이산화황이 첨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첨가되지 않은 뭐 내추럴 와인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연적으로 소량의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 맛을 보존하기 위한 첨가물인데 이산화황에 과민성을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술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는 알레르기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물질로 이에 대해 과민성을 지닌 분들은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비염, 천식의 악화 등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주류나 술 안주에 첨가된 색소나 인공 항류, 보존제 등에 의해서도 악화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천식하면 이제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상황일 때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할 경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때일까요? 천식은 참고 견딘다고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치료로 가능한 한 정상 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요. 천식이 있는데도 참고 여러 해 동안 방치하면 점차 폐 기능이 악화되고 치료가 늦으면 또 그때는 열심히 치료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코로나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인 영향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시겠어요? 천식은 이제 여러 가지 유발 인자가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연입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외 악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본인이 어떤 환경이나 알레르기 물질 노출 시에 악화되는지를 생활 속에서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호흡기내과 모은경 교수였습니다. 네, 최근 5년간의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7년에 1.05을 기록한 이후에 2018년도에 1.0명선이 무너지면서 0.98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비혼이나 만혼이 증가함에 따라 혼인율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도에 0.84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아마 2021년도는 이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1.8명 이상을 유지하고 또 한때는 2.3명, 4명까지 올라갔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인구가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을 깨닫고 또 자녀 출산하고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족 가치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녀를 두 가족, 모든 가족에게 공공보육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수당을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만 20세가 자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청년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까지 국가가 가족 수당을 지원하고요. 또 자녀 수에 따라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는 중요한 이유는 가족 형태나 구성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의 아동에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 출생아 수의 60%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이냐 법률혼이냐 상관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혼외 출산율이 2.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아동이나 가족 관련 지출을 4%, 공공 지출을 GDP의 4%까지 지출을 하고 있고요. 이건 OECD 평균 2.4보다 높고 대한민국은 1.4%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프랑스처럼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태어나는 아이가 건강하고 또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국가가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군 지역에서 청년 인구 유출 원인 첫 번째가 바로 직업적인 요인이었습니다. 46.4%고 두 번째가 주택 문제였습니다. 27.9%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자리, 주거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이외에도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또 차츰 성공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실패의 경험이 쌓여야 성공하는 것처럼 지역에서 청년들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정책의 주체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 장흥계곡 등 11개 청정계곡이 관광 명소로 육성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포천 백운계곡 등 3곳에 이어서 양주 장흥계곡과 동두천 탑동계곡, 연천 아미천 등 11곳을 청정계곡 관광 명소와 사업 대상지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계곡에서는 숲과 생태 우수 지역을 활용한 힐링 명상 체험 프로그램과 벚꽃 단풍 등 계절별 특색을 담은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청정계곡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자를 위해 공영주차장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내 문자는 기존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에 추가로 제공되며 운전자의 현 위치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알리는 사이트가 공유됩니다. 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의정부와 포천, 동두천과 연천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과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통합해서 운영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